어느덧 70을 넘긴 나이 정혜수는 바람이 스며드는 시장 끝자락에 서 있었다. 빨간 비닐 천막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그 아래 낡은 화덕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왼쪽 다리는 여전히 전쟁 당시의 부상으로 절뚝거렸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또 시작했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그 말에 몇몇 장사꾼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국밥집 말아먹고 분식집 태워먹고 잡화점도 망하더니 이제는 빵이래. 그 나이에 무슨 빵 장사냐? 웃음 속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만이 담겨 있었다. 정혜수는 묵묵히 화덕에 불을 지폈다. 부싯돌을 문지르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속은 떨렸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더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랐다. 마지막으로 모은 돈 5만 원,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고 이 작은 포장마차가 그의 인생 마지막 도전이었다. 그의 아내 인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오늘은 꼭 잘 될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남편의 실패를 곁에서 지켜본 여인이었다. 3번의 장사 실패, 빚더미 그리고 자식들과의 단절. 인희는 모든 걸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정혜수는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늘은 다를 거야. 반드시.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다. 화덕의 불길이 피어오르자 시장 골목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밀가루 반죽에 고구마를 넣고 그 위에 은은한 시나몬 가루를 뿌린 빵이 서서히 익어갔다. 치직 빵 껍질이 갈라지며 흘러나오는 향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진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빵 냄새를 흘깃 바라보다가도 곧 고개를 돌렸다. 에이, 저 양반이 만든 거면 별거 있겠어? 하다가 또 망하겠지 뭐. 말소리는 날카로웠고 혜수의 심장을 찔러댔다. 정혜수는 빵을 굽는 동안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20살 시절 그는 부산 항만에서 하역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때 우연히 만난 프랑스 선원이 그에게 작은 레시피를 알려주었다. 밀가루와 효모 그리고 설탕의 황금 비율.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요. 배고픈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지. 그 말은 젊은 혜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군속으로 참전했고 부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그는 작은 노트에 반죽 비율과 화덕의 온도를 메모했다. 그 노트는 평생 그가 간직해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전쟁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처음 연 국밥집은 덤으로 퍼주는 그의 인정 때문에 매일 적자가 쌓였다. 사람이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그의 마음은 따뜻했지만 장사에는 무너지는 이유였다. 분식집은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날 밤 불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잡화점은 대형 마트가 들어서며 손님을 잃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들은 결국 집을 떠났다. 아버지, 전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그 뒤로 소식은 끊겼다. 3번의 실패와 가족의 상처. 사람들은 그를 망하는 사나이라 불렀고 그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갔다. 그리고 오늘 남은 돈 5만 원으로 다시 도전한 이 포장마차. 빨간 비닐 천막 아래서 피어나는 빵 냄새는 혜수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인생의 불씨였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빵은 서양 음식 아니여? 누가 사 먹겠어? 노인네 힘으로 화덕질이 오래 가겠어? 비웃음과 무시는 여전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지났다.
포장마차 앞은 한산했다. 해수는 이미 몇 번이고 빵을 꺼냈다가 식어가는 걸 바라봐야 했다. 오늘도 실패일까? 그의 눈가가 젖어들려던 그 순간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다.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 소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해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빵 한 개만 주세요. 그 말에 해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빵을 포장해 내밀었다. 소녀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엄마, 맛있어. 달콤해. 그 한마디가 해수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오랜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과 칭찬의 말.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그날 밤 해수는 화덕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팔린 건 단 한 개의 빵. 그러나 그 소녀의 웃음은 어떤 매출보다 값졌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는 빵 반죽을 다시 치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빨간 천막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여전했지만 해수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그 불씨는 언젠가 시장 전체를 바꿀 거대한 불길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빨간 천막 아래 화덕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위로 남은 잿불은 아직 희미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정혜수는 그 앞에 앉아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도 빵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낮에 찾아왔던 어린 소녀의 웃음이었다. 소녀의 환한 얼굴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그의 머릿속에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지난 세월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젊은 날 항만에서의 인연. 20살 무렵 그는 부산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바닷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그의 허름한 셔츠를 적셨고 손바닥은 매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에이 보이, 이거 좀 도와주지 않겠나? 프랑스 선원 한 명이 거대한 밀가루 포대를 옮기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다. 해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포대를 부축해 주었다. 그날 저녁 선원은 그에게 작은 빵 조각을 내밀었다. 버터와 밀가루 향이 풍기는 그 한 입은 평생 가난한 죽과 보리밥만 먹어온 해수에게는 충격이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네. 프랑스 선원의 그 한마디가 해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1950년 전쟁이 터지자 해수는 군속으로 끌려갔다. 치사병으로 배치된 그는 매일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거대한 솥에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삶았다. 밤마다 하늘은 포탄 불빛으로 붉게 물들었고 새벽이면 함께 밥을 먹던 동료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해수가 붙잡은 건 요리였다. 미군 상사 잭슨은 그에게 압력솥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했다. 해수, 총보다 강한 게 뭔지 아나? 맛이야. 전쟁터에서도 좋은 음식은 희망을 주지. 그 말에 해수는 밤마다 작은 수첩에 레시피를 적어 내려갔다. 밀가루 반죽 비율, 향신료의 조합, 화덕 온도까지 빼곡히 기록했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 포탄이 취사장 근처에 떨어졌다. 강렬한 폭발과 함께 뜨거운 파편이 그의 왼쪽 다리와 뺨을 스쳤다. 순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살았다. 하지만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고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 그때부터 그는 늘 모자를 눌러쓰고 다녀야 했다. 첫 번째 실패, 국밥집.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아내 이니와 함께 국밥집을 차렸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다.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혜수는 너무도 인정이 많았다. 사장님, 고기 좀 더 주세요. 국물 많이 부어 주이소.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덤으로 퍼주었다. 아내 인희가 걱정스레 말했다. 여보, 이러다 망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어찌 그냥 보내겠어. 결국 국밥집은 1년도 버티지 못했다. 빚만 남은 채 문을 닫아야 했다. 간판을 내리던 날 인희가 몰래 눈물을 닦는 걸 보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희는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겨 그를 도왔던 것이었다. 두 번째 실패 분식집. 국밥집이 무너진 후 몇 년 뒤 그는 분식집을 열었다. 칼국수, 어묵, 잔치국수. 이번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늘었다. 드디어 이번에는 성공이구나. 혜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분식집에 불이 났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가게 전체를 삼켜버렸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아내 인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여보, 우리 또 망했어. 그날 혜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불길이 삼켜버린 건 단지 가게가 아니라 그의 희망이었다. 세 번째 실패, 잡화점. 분식집을 잃은 뒤 그는 마지막으로 잡화점을 차렸다. 성냥, 비누, 과자, 작은 생활용품들을 팔았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자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제 당신은 신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였다. 결국 가게 문에는 폐업 딱지가 붙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시장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 그는 다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가족과의 단절. 가장 큰 상처는 가족이었다. 아들은 어느 날 집을 떠나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더는 실패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뒤로 소식은 끊겼다. 혜수는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이 상처를 품고 살아야 했다. 그의 흉터보다 더 깊은 건 아들과의 단절이 남긴 마음의 흉터였다. 그날 밤 인희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요. 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인희야, 나 아직 빵을 해보고 싶어.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빵이요? 이 나이에 또 장사를? 그래도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전쟁터에서 배운 그 비밀 반죽 아직 써먹지도 못했잖아. 긴 침묵 끝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혜수는 다시 화덕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다. 세 번의 실패, 수많은 조롱, 그리고 가족의 상처.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르리라. 이 빵만큼은 그의 삶을 다시 세울 마지막 희망이었다. 시장 끝자락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붉은 비닐 천막 아래. 철제 화덕 위에서 고구마빵이 익어가며 퍼뜨리는 구수한 향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다. 김도연은 묵묵히 반죽을 뒤집는다. 굽은 허리와 불편한 다리가 그의 몸집마다 드러나지만 손끝에서만큼은 여전히 전쟁터에서 다져진 단단한 힘이 살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다 남은 굳은 살이 마치 세월을 버텨낸 훈장처럼 불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은 차가웠다. 또 시작했네. 저 양반은 국밥집 망하고 분식집 태워먹고 잡화점까지 말아먹더니 이제 빵이래.
조롱이 섞인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빵 냄새에 잠시 발길을 멈추다가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의 얼굴을 힐끗 보곤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도연은 화덕 앞에 웅크린 채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반죽을 뒤집었다. 하지만 가슴속은 돌덩이를 아는 듯 무거웠다. 그때였다. 또렷한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귀에 와닿았다. 엄마, 여기 빵 냄새 너무 좋아.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장 입구 쪽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가오고 있었다. 소녀의 눈망울은 맑게 반짝였고 얼굴은 해맑게 달아올라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애들 입맛이야 금방 시들해질 거야. 저 노인네는 하는 일마다 오래 못 간다니까. 하지만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화덕 앞에 서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빵 하나만 주세요. 순간 도연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동안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던 포장마차에 드디어 첫 손님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아이와 어머니. 도연은 화덕 속을 들여다보았다. 갓 구워낸 고구마빵 하나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빵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에 담았다. 여기 따끈할 때 드셔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은 분명했다. 소녀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조금 전까지 호기심 가득하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엄마, 나 먼저 먹어도 돼? 엄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뜨거운 빵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레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 순간 노릇하게 구워진 겉껍질이 바삭하게 부서지며 속에서 김이 확 퍼져 나왔다. 따끈한 고구마가 입안에서 퍼지자 소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와, 진짜 맛있어. 달콤해. 그 웃음소리에 주변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던지던 상인들도 빵을 먹으며 환히 웃는 아이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작은 웃음이 수십 년간 실패와 조롱 속에 갇혀 있던 그의 마음을 단숨에 풀어주는 듯 했다. 오른손에 쥔 나무 주걱이 땀에 젖었지만 그는 더 힘을 내어 반죽을 치댔다. 그래,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올랐다. 노점 앞을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멈췄다.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지? 전쟁터에서 빵을 배운 할아버지라네.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좋은가 봐. 시장 반대편에서 고깃집 사장 최만수가 팔짱을 낀 채 이를 악물었다. 불편한 다리를 끌며 화덕 앞에 선 도연의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다. 빵 몇 개 팔았다고 잘난 체 하는구먼. 두고 봐라. 그의 옆에서 자파상 문영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장사 다 뺏기게 생겼어. 저 노인네 곧 또 망할 거야.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점심 무렵 어제 왔던 소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제 그 빵 있죠? 너무 맛있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같이 오자고 했어요. 오늘은 2개 주세요. 혜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의 말 한마디 웃음 띤 얼굴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화덕을 여니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고소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자극했다. 빵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봉투에 담아 아이들에게 건네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나도 하나 줘보슈. 그럼 나도. 잠시 후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 호기심으로 다가왔지만
빵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본 다른 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천막 앞은 작은 행렬이 만들어졌다. 도연은 연탄 불 위에서 손놀림을 더욱 재빠르게 놀렸다.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터에서 다시 살아남은 병사처럼 새로운 기운이 솟구쳤다. 어서 오이소. 방금 구운 고구마빵입니다. 따끈할 때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빵을 받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고소한 빵은 처음 먹어본다며 2개를 더 주문했다. 청년 하나는 빵을 들고 고깃집으로 걸어가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야, 이거 먹어봐라. 시장 끝에 새로 생긴 빵집인데 진짜 다르다. 그 순간 도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의 실패와 흉터가 더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세월이 이 빵에 스며 있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도연의 마음은 따뜻한 화덕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다. 아내 이니가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좀 다르네요. 사람들 표정이. 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달랐어.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고. 빨간 천막 아래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단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 시장 한가운데 붉은 천막 아래에서 김도현은 새벽부터 불을 지폈다. 연탄불 위에 얹힌 화덕에서 고구마빵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며 따뜻한 향을 내뿜고 있었다. 전날 아이가 보여준 환한 웃음이 그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 웃음 하나가 그를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낸 듯 했다. 아침이 되자 시장 골목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가며 장바구니를 들고 북적였고 상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손님을 불러 모았다. 그 가운데 도연의 천막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빵 굽는 냄새는 군침을 돌게 했지만 지나가던 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저 노인네 이번엔 또 뭘 파는 거야? 국밥집도 말아먹고 분식집도 태워먹고 자파상도 문 닫았다더니 이번엔 빵이라네. 조롱이 섞인 속삭임이 도연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다시 반죽을 화덕 위에 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반드시.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다시 그 소녀가 나타났다. 이번엔 친구까지 데리고 2 눈이 반짝이며 뛰어왔다. 할아버지, 어제 먹은 빵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2개 주세요.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고 화덕 앞에 선 도연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덕을 열어 각 구워낸 빵을 꺼냈다. 노릇하게 익은 빵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소녀와 친구가 동시에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얼굴이 활짝 빛났다. 우와, 진짜 맛있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나도 하나 줘보쇼. 그럼 나도. 주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 곧 10명, 20명, 천막 앞에는 순식간에 긴 행렬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다.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맛은 틀림없나 보네. 저 노인네가 이번엔 제대로 한 건가? 하지만 그 순간 고깃집 사장 최만수가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굵은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빵 좀 팔아봤다고 기고만장한가 보네. 저거 별거 아니다. 애들 입맛만 잡는 거지 오래 못 가. 그의 말에 몇몇이 수군거렸지만 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빵을 받아든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맛있습니다. 진짜 다르네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옛날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은 계속해서 구워졌고 사람들의 손에 하나둘 건네졌다. 아이들은 봉투를 꼭 끌어안고 환히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줄을 서려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파상 문영복이 중얼거렸다. 이러다 시장 다 뺏기겠는데. 채만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곧 무너질 거다. 다들 잠깐 눈먼 거지.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시간이 갈수록 줄은 더 길어졌다. 사람들은 빵을 맛본 뒤 서로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장터 구석구석에서 해수의 포장마차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시장 끝에 새로 생긴 빵집 가봤어? 전쟁 때 배운 비법이라는데 진짜 특별하다더라. 오늘은 줄 서야 겨우 산대. 오후 3시. 화덕 위에 올려놓았던 빵이 마지막 한 판을 남겼다. 연탄불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도연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손에 힘이 빠져 반죽을 들어 올리는 게 버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빛났다. 마지막 빵이 봉투에 담겨 손님에게 건네진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완판이래요.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천막 아래에서 도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3번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완판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이었다. 아내 이니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해냈어요.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음을 던지던 이들이 오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늘 빵 잘 먹었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꼭 올게요. 채만수와 문영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빵을 맛보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붉은 천막 아래 꺼져가는 연탄불이 잔잔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씨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불꽃이 되어 다시 화덕 위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장날이 되면 아침부터 북적이며 웃음소리, 흥정소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한데 섞였다. 그 붉은 소리들 사이에서 김도현의 작은 포장마차는 여전히 낯선 듯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의 눈빛은 조롱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며칠 전 완판의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제는 기대와 호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도연은 새벽부터 연탄불을 피우고 반죽을 올렸다. 빵이 익어가는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들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할아버지, 또 사러 왔어요. 저번에 먹은 거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몰려들자 부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포장마차 앞은 다시 북적였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무거운 시선이 숨어 있었다. 고깃집 사장 채만수는 팔짱을 낀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도연을 향해 차갑게 번졌다. 이거 큰일이네. 저 양반 때문에 내 손님이 줄어들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연의 빵 냄새가 시장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고깃집을 찾던 몇몇 손님들이 빵을 먼저 사러 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옆에서 자파상 문영복이 다가왔다. 만수 형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저 노인네 이번엔 제대로 붙잡은 것 같아. 채만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빵 장사 오래 갈 리 없어. 내가 곧 방법을 찾지. 며칠 뒤 도연의 포장마차 앞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빵 미군들이 쓰던 화가루로 만든 거라던데. 몸에 해롭대. 애들한테 먹이면 안 된다더라.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이 잠시 망설였고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발걸음을 돌렸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화덕 앞에서 손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화가루라니 내가 직접 반죽하고 직접 구운 건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빵을 꺼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빵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게 무슨 화가루야? 그냥 고소하고 달콤한데? 내 아이도 잘만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맛을 아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자 다시 줄은 채워졌다. 사람들의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소문은 힘을 잃어갔다. 그러나 채만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장 반장을 불러 세웠다. 반장님, 저 포장마차 위생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요즘 시장에 단속도 많다는데.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만수 씨 괜히 그렇게까지. 그냥 해보라니까. 문제 있으면 당장 철거해야지. 그날 오후 위생 담당 공무원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지켜봤다. 도연은 조용히 화덕을 닫고 도마와 칼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은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보셨죠? 괜한 소문이었잖아요. 역시 할아버지 믿을 만해. 도연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멀찍이 서 있던 채만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방해가 이어졌다. 젊은 행상 기철이 포장마차 앞에서 소리쳤다. 여기 빵 살 시간에 내 물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더 싸고 양도 많아요. 그의 거친 목소리에 몇몇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도연은 묵묵히 빵을 굽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 빵을 받아 들고 환히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손님들은 다시 줄로 돌아왔다. 에이, 저 청년 왜 저래? 빵은 할아버지가 훨씬 맛있는데. 애들 웃는 거 보니까 답 나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기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거친 태도에 불편해하며 등을 돌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는 집요해졌다. 자파상 문영복은 특별 소스라며 가짜 빵 반죽을 팔기 시작했고 채만수는 고깃집 앞에서 할인 행사를 내걸며 손님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도연의 빵 맛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니야, 저건 따라한 거야. 진짜는 저기 있잖아. 할인해도 소용없어. 할아버지 빵은 다르거든. 결국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시장 안의 공기는 점점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도연은 실패한 노인네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빵 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빵을 팔아 얻은 작은 성공 뒤에는 여전히 불신과 질투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불이 꺼진 화덕 앞에 앉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방해가 오겠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불편한 다리, 굽은 허리, 그리고 전쟁의 상처.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지만 동시에 그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붉은 천막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굽는다. 내일도 사람들을 웃게 할 빵을 굽는다. 아침 햇살이 장터의 지붕 위로 스며들 때 김도현은 이미 연탄불 앞에 앉아 있었다. 화덕 속 불씨는 아직 완전히 달아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두 손은 반죽을 차분하게 다듬고 있었다. 며칠 전의 위생소동과 억지 소문은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빵을 사러 모여들었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알고 있었다. 시장의 질투와 모함은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오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 맞은편 라디오 가게에서 낡은 스피커가 요란하게 울렸다. 오늘은 충청도 어느 장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장 끝자락 작은 붉은 천막에서 빵을 굽는 한 어르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손수 만든 달콤한 고구마 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화덕 위에 올려둔 반죽이 잠시 타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라디오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사람들도 놀란 듯 귀를 기울였다. 한 소녀가 전한 사연에 따르면 처음 먹어본 그 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웃게 만들었고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소녀의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머, 저거 우리 시장 이야기 아냐? 빨간 천막 고구마빵 김도연 어르신이네. 도연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낸 것이 분명했다. 잠시 뒤 라디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빵을 먹고 나니까 왠지 할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순간 도연의 눈이 젖어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어제까지는 빵을 사며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존경의 눈빛을 담고 있었다. 줄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라디오에서 소개된 거 들었어요. 이제 전국에서 다 찾아오겠네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 그냥 빵만 구울 뿐인데요. 하지만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시장은 그야말로 북적였다.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사진을 찍고 포장마차 앞에서 물었다. 여기가 그 라디오 나온 빵집 맞나요? 전국 방송에 나왔다던데요.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화덕 위에서 빵은 끊임없이 구워졌고 봉투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아내 인희는 옆에서 손님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새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줄을 섰고 아이들은 손에 들린 빵을 뜨겁게 불어 식히며 먹었다. 그 웃음과 기쁨이 장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시장 반대편에서 최만수와 문영복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젠 전국 방송까지 타는 거냐?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장사 다 끝장이야. 그들의 분노는 점점 깊어졌다. 최만수는 이를 갈며 말했다. 저 노인네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라디오의 영향은 엄청났다. 오후가 되자 도연의 포장마차 앞줄은 장터 입구까지 이어졌다. 여기가 맞아? 그래, 신문에도 나왔다던데. 서울서 일부러 내려왔어. 꼭 먹어봐야겠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빵은 오후 3시도 되기 전에 완판되었고 남은 것은 뜨겁게 달아오른 화덕과 연탄 불뿐이었다. 사람들은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다음 장날엔 꼭 더 많이 준비해 주세요. 멀리서 왔는데도 이렇게 빨리 동나네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인희와 나란히 걸었다. 장터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오늘은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오늘도 잘 먹었어요. 인희가 그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진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정말 다르다. 집에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다.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레시피를 적던 날 잭슨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맛은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오늘 현실이 되었다. 도연은 펜으로 작은 글씨를 추가했다. 라디오의 날 내 빵이 사람들을 웃게 했다. 다음 날 시장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상인들이 모여 도연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도 들르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요. 처음으로 상인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면과 조롱뿐이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협력이 자라나고 있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빵을 굽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빵 속에는 전쟁의 상처를 견디며 지켜온 삶과 수십 년 쌓아온 인내와 정성이 녹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붉은 천막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가슴 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디오 사연이 퍼진 뒤 시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도연의 포장마차를 희망의 천막이라 불렀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빵을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장터 입구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울렸다. 도연은 빵을 굽는 손길에 전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담았다. 불길이 뜨거워 손이 데일 때도 허리가 아파 구부러질 때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맛은 사람을 살린다. 잭슨 상사가 전쟁터에서 남겼던 그 말이 오늘 현실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번영의 한가운데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졌다. 시장 구석 고깃집 사장 최만수는 굳은 얼굴로 가게 문을 닫았다. 줄어든 손님, 팔리지 않는 고기 그리고 빚더미 위에 쌓이는 장부. 그의 분노는 날마다 깊어졌고 시선은 언제나 도연의 붉은 천막을 향했다. 저 노인네만 없었으면 내 가게는 아직 잘 됐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도끼를 머금었다. 옆에서 자파상 문영복이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 형, 솔직히 인정해야지. 저 양반은 이제 진짜 시장을 흔드는 사람이 됐어. 흔든다. 시장을 망치고 있지. 다들 저 빵만 찾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 그들의 대화는 곧 더 어두운 음모로 이어졌다. 며칠 뒤 장터에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할아버지 빵 미군 부대에서 배운 거라며? 거기 화학조미료도 썼다잖아. 몸에 해롭대. 애들한테 먹이면 안 된다던데. 낯선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미 빵을 맛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애들도 잘 먹고 오히려 건강해 보여. 소문은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도연의 성실한 모습과 꾸준한 맛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도연은 알았다.
이 질투와 모함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젊은 행상 기철이 포장마차 앞에서 줄 선 손님들에게 고성을 질렀다. 뭐하러 여기 줄 서요? 값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내 물건이 훨씬 싸고 많아. 그의 거친 태도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고개를 돌렸다. 저 청년 왜 저래? 장사라는 게 저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도연은 묵묵히 빵을 구우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따끈하게 구워낸 빵을 어린아이 손에 건넸다. 천천히 먹거라. 뜨거우니 불어가며 먹어야 한다. 아이의 환한 웃음이 퍼져나가자 줄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졌다. 기철은 결국 얼굴이 붉어져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내가 왜 저 노인네를 이기지 못하는 거지. 시간은 흘렀다. 도연의 천막은 날마다 완판을 기록했고 시장 전체의 매출도 올라갔다. 사람들은 빵을 사러 왔다가 다른 가게에도 들렀고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채만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결국 시장 반장 이기남을 찾아갔다. 반장, 이대로 두면 시장이 망가져. 저 노인네 때문에 우리 가게 다 죽어나간다니까. 이기남은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다. 만수 씨, 이제는 인정해야 해. 사람들이 진짜로 찾는 건 그분의 진심이야. 억지로 막아선 안 돼. 반장까지 저 노인 내 편을 드는 거야? 채만수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매일 길게 늘어선 줄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사실 그의 마음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시장 한가운데서 기철이 무릎을 꿇고 도연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질투심에 손님들한테 고성 지르고 못된 말만 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하네.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기철은 눈물을 훔쳤다. 그 장면은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질투와 시기의 장터에서 처음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씨앗이 싹튼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꺾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글씨를 덧붙였다. 아내 인희가 곁에서 속삭였다. 여보, 오늘 그 청년 눈빛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시장도 변할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채만수와 문영복은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질투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화해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장터는 그날도 분주했다. 햇살은 천막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붉은 비닐 지붕 아래에서는 김도연이 여전히 연탄불을 지피고 있었다. 빵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들자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그의 포장마차로 향했다. 줄은 이미 장터 입구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흥정이 시장을 가득 메웠다. 도연은 그 속에서 늘 그렇듯 묵묵히 반죽을 빚고 빵을 화덕 위에 올렸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 정오 무렵 낯선 발걸음이 포장마차 앞에 멈췄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곳에는 앳된 청년이 서 있었다.
늦은 19이나 20살 즈음 아직 소년의 얼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청년은 잠시 주저하다가 낮게 물었다. 혹시 김도연 할아버지 맞으세요? 도연은 순간 손에 쥔 집게를 놓칠 뻔했다. 낯선 청년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매 그리고 입가의 굳은 결.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도연인데 자네는 누구인가?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민수예요. 손자 민수요.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멍해지고 화덕에서 치익거리는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 이름 민수.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끊겨버린 혈맥. 마지막으로 본 지는 10여 년 전, 겨우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청년이 되어 서 있었다. 도연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 정말 민수냐? 네,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빵을 사러 온 사람들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화덕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손자의 두 어깨를 붙잡았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커서 다시 내 앞에 서다니.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 앨범 속 사진이랑 똑같으셨어요. 전쟁 상처까지 그대로. 사람들은 침묵 속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시장의 소음조차 멀어진 듯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잠시 뒤 도연은 손자를 포장마차 옆에 앉혔다. 갓 구워낸 고구마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며 말했다. 자, 먹어보아라. 내 어릴 적에도 할아버지가 이런 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땐 그러지 못했지. 민수는 뜨거운 빵을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맛있어요.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거군요. 도연은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나의 지난 세월 실패와 고통 그리고 희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었구나. 저녁 무렵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빵을 사러 온 것뿐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의 재회를 이야기하며 모여들었다. 라디오에서 듣던 그 손주 맞지?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네.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속삭였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포장마차 앞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마치 한편이 살아있는 연극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다. 아들과의 오해, 실패와 가난으로 인해 끊겨버린 가족의 시간들. 그 모든 게 불현듯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내 아버지는 잘 지내시니?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힘들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뵙자고 그런데 먼저 못 오셨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힌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내가 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그 속에는 전쟁터에서 적어 내려간 레시피와 실패와 좌절 속에 끄적였던 메모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조용히 글씨를 더했다. 민수와의 재회 잃었던 인연을 되찾았다. 아내 인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거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순간을 만난 거야. 다음 날 민수는 다시 장터를 찾았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다. 이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야.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굽는 분이셔. 그 말에 친구들이 놀라며 웃었다. 도연은 빵을 구워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다시 장터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다. 채만수조차도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터 끝자락 붉은 천막 아래에서 도연은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의 실패와 상처는 모두 오늘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만든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되찾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구나. 연탄불 위에서 마지막으로 구워지는 빵이 노릇하게 익어갔다. 도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다. 내일도 굽는다. 내일도 사람들을 웃게 할 빵을 굽는다. 그리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시장의 하루는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이 오가며 흥정을 벌이고 아이들은 어른들 틈을 비집고 뛰어다녔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묵직한 공기가 깔려 있었다. 장대비가 시장을 덮쳤고 천막마다 물이 쏟아져 내렸다. 붉은 비닐 아래 김도연은 여전히 불을 지키고 있었다. 화덕 속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벽을 감싸며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버텨야지. 불은 꺼뜨릴 수 없어. 비는 점점 거세졌다. 시장 사람들은 물건을 챙겨 가리개를 덮느라 분주했지만 줄은 여전히 도연의 포장마차 앞에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젖은 우산을 흔들며도 빵이 구워지길 묵묵히 기다렸다. 아이들은 손을 비비며 속삭였다. 빵 냄새가 비에도 안 젖는다.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소동이 터졌다. 고깃집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 같은 목소리. 냉장고가 죽었어. 고기 다 상하겠네. 채만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비에 젖은 전선이 튀며 냉기가 빠져나가고 고깃덩이들이 줄줄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수십 킬로의 고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도현은 잠시 화덕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민수에게 짧게 말했다. 여긴 내가 지켜라. 그리고는 천막 뒤에 쌓아두었던 장작과 연탄을 어깨에 걸머쥐고 고깃집으로 달려갔다. 비에 흠뻑 젖은 바닥을 넘어 도연은 무너져가는 냉장고 앞에 섰다. 불판 열어. 여기다 임시 화로 세워야 해. 채만수는 본능적으로 반발했다. 필요 없어. 당신 도움 필요 없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시장 반장 이기남이 달려와 외쳤다. 만수야, 고집 부리지 마라. 일단 살리고 봐야지. 불길은 비 속에서도 살아났다. 도연은 장작 밑에 신문지를 넣고 바람길을 만들어 주었다. 붉은 불씨가 살아나자 고기들이 화로 위에서 지글거렸다. 비에 젖은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저 노인네가 고깃집을 살리네. 오늘은 같이 버티는 거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박수로 바뀌었다. 빵 사러 온 손님들이 고기를 사고 고기 사러 온 손님들이 빵을 샀다. 종이봉투와 기름 종이가 서로 얽히듯 오갔다. 시장은 비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해가 기울 무렵 고깃집 앞에 나무 상자가 놓였다. 간장과 향신 재료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 오늘은 같이 살자. 내일도 시장에서 보자. 채만수는 오래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그리고 묘한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상자를 안아들고 도연의 붉은 천막을 바라보았다. 자파상 문영복 역시 무너지고 있었다. 비법 소스라던 병들은 반품되어 쌓였고 그의 가게는 한산했다. 아들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그는 허탈한 얼굴로 매대를 정리했다. 그날 밤 그의 문 앞에도 닭 몇 마리와 함께 쪽지가 놓였다. 아드님 군 생활 잘 마치길. 아버지도 힘내시길. 문영복은 그 박스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며칠 뒤 장터 회의가 열렸다. 젖은 옷을 말리며 모인 상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화해의 기운이 돌고 있었다. 이기남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모두 봤잖소. 장터가 살아나는 건 서로 흠집내서가 아니라 서로 지켜줄 때라는 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채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도연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소. 도연 씨 그동안 욕하고 모함한 거 다 내 잘못이요. 문영복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나도 사과해야 하오. 거짓말로 소문내고 시기만 하다가 결국 내 가게만 무너졌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도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다 지난 일이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시장은 우리 모두의 거처 아니오? 순간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시장은 달라졌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려운 순간에는 손을 내밀기로 약속했다. 상생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헐뜯지 않고 돕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도연을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시장의 큰 어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빵은 더 이상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갈라진 관계를 묶어주는 상징이 되었다. 밤이 깊어 도연은 천막 불을 끄고 돌아가며 속삭였다. 불은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 그 불은 빵의 불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불이니까. 붉은 상처가 남은 그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빗방울 속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불길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벽의 장터는 언제나 똑같은 듯 다르다. 상인들의 손길은 분주하고 사람들의 발자국은 서둘러도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도현은 오늘따라 더 일찍 나왔다. 하늘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분주했다. 불씨를 살리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무슨 날이 될까? 어제와 똑같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까? 민수는 새벽부터 도와주고 있었다. 화덕에 장작을 얹고 반죽을 나르며 손님들 받을 준비까지. 도연은 손주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깊었다. 이제는 내가 나 대신 화덕을 지켜야 할 날이 오겠구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만들고 싶어요. 도연은 잠시 말없이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전해졌다. 그날 오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양복을 입은 기자와 사진사들이었다. 김도연 사장님, 전국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기적,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제 저 노인네 이야기가 나라 전체에 퍼지겠구먼. 잘됐지. 우리 시장도 같이 알려질 테니. 도연은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민수가 곁에서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은 장터 한복판에서 시작됐다. 도연은 붉은 천막 아래에서 화덕을 지키고 있었고 민수는 옆에서 반죽을 빚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평소처럼 말했다. 맛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걸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터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기자는 물었다. 사장님, 3번이나 실패하셨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나를 비웃던 사람에게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장사의 경험담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고백이었다. 며칠 뒤 방송이 전국에 전해졌다. 충청도 작은 시장에서 피어난 기적. 70세 노인의 마지막 도전. 그 제목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할아버지 빵 한번 먹어보자. 사람을 살린다던 그 맛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포장마차 앞은 이전보다 더 길게 줄이 이어졌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공한 장사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불씨를 건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가끔 무료 시식 행사를 열었다. 오늘은 내가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한 조각씩 나눠 드시고 마음도 나눠 가세요. 사람들은 놀라며 빵을 받아들었다. 그 웃음소리를 보며 도연은 속삭였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가장 큰 변화는 민수였다. 그는 장터에서 손님을 맞고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빵을 구웠다. 할아버지, 이 반죽은 조금 질어 보이는데요. 맞다. 물을 조금 덜어야지. 손끝으로 숨결을 느껴야 한다. 민수는 메모장을 꺼내 레시피를 받아 적었다.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적지 말고 몸으로 기억해라. 손끝과 코끝에 남는 걸 믿어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까지 이어받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도연은 그 순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 몇 달 뒤 시장 입구에 작은 표석이 세워졌다. 김도현의 자리. 사람을 배부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손을 얹으며 소원을 빌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자리요. 마지막 겨울 도연은 민수와 함께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불길이 붉게 타오르고 밖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그는 손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민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다. 실패와 상처, 조롱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길이었다. 나이는 멈춤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다.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언제든 새 불을 지필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을 때 완성된다. 김도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불씨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김도현 할아버지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의 실패와 조롱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결국 모두와 함께 웃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면 오늘 다시 불을 지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시절인 연극장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불씨가 됩니다.